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요 근래 들어와서 이제 팀이라는 말이 굉장히 아주 여러 군데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원인이 이번에 그 우리 대표팀의 요르단 4강전 전에 있었던 그 상황 때문에 팀이 얼마나 중요한가, 뭐가 그 팀에서 문제였던가,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결국은 이제 다시 축구 대표팀을 갖다가 서로 혁신시키는 그러한 계기를 만드는 그런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뭐 오히려라고 표현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2월 27일인데요. 여기에 조선일보의 조형래 칼럼이라고 부국장 겸 경제 에디터, 이제 이분이 글을 써놨는데, 요즘 우리 분위기를 갖다가 잘 좀 이렇게 정리해 놓은 우리 대표팀의 분위기를, 내지는 앞으로 나아갈 길, 또 뭐가 문제였는가를 아주 굉장히 치밀하게 정리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수비수로 꼽혔던 스페인의 세리히오 라모스도 경기도중 상대 선수에게 손찌검을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은 적이 있다. 2010년 11월 유럽 클럽 축구 최대 라이벌전인 레알 마드리드,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 경기에서 레알이 0대5로 형편없이 밀리자 짜증이 폭발한 라모스는 상대팀 에이스인 리오넬 메시의 정강이를 걷어찬 데 이어 항의하는 상대방 선수의 뺨을 후려쳐 넘어뜨렸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선수가 스페인 국가대표팀의 부주장으로 스페인을 남아공 월드컵 우승으로 이끈 카를레스 퓨일이었다. 국민영웅인 대표팀 대선배에 대한 도발에 스페인 전역이 난리가 났다. 레알 마드리드 팬들 사이에서도 라모스가 제정신이냐, 축구계에서 퇴출시켜야 된다 라는 비난이 쏟아졌고, 결국 라모스는 기자회견을 열어 퓨일에게 공개 사과했다. 인성이 좋기로 유명한 퓨일이 경기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나는 이미 잊었다고 쿨하게 넘어가지 않았다면 라모스의 선수 생명이 이토릴 뻔했다. 이강인의 탁구 게이트가 터지자 일각에서는 스페인에서 자란 이강인 선수와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훈련받은 손흥민 선수의 문화 차이를 얘기한다. 하지만 이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다. 간혹 유럽 선수들이 경기 중 잔소리를 하는 코치진을 향해 닥쳐 라고 소리 지르고 출전 시간이 적다고 대들기도 하지만, 팀을 위한 헌신과 경기에 임하는 태도, 각자의 역할에 대한 존중과 책임의식은 훨씬 엄격하다. 축구가 종교인 유럽에서 더비, 경기로 불리는 지역 라이벌전에 임하는 선수들을 보면 중세 기사들이 창과 칼 대신 축구공으로 싸우는 느낌마저 든다. 클리스만 감독처럼 이런 경기에서 지고도 웃었다가는 그대로 대역죄인이 된다. 박지선 선수의 스승인 알렉스 퍼커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은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명언을 남겼다. 그는 부진한 후배 선수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던 주장 로이킨, 광고 촬영에 정신이 팔렸던 데이비드 베컴 등 당대 최고의 스타들도 팀 분위기를 해치며 가차없이 내쫓았다. 데이비드 베컴의 모악한 머리 사건도 유명한 일화다. 베컴이 영국 축구 성지인 웸블리 구장에서 열린 경기에 닭뼈처럼 정수리 부분만 머리카락을 남기고 양쪽을 모이칸 헤어스타일로 나타나자 화간 패커스는 당장 머리를 밀지 않으면 경기에 출전시키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고, 베컴은 눈물을 머금고 머리를 완전히 밀어버렸다. 베컴의 빡빡이 헤어스타일은 그렇게 등장했다. 유럽 구단에서는 퍼커슨 시절만큼 강압적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선수단 관리에 세세하게 관여하는 감독들이 많다. 클리스만 감독처럼 자유방임이 형이 오히려 예외적이다. 현재 최고의 명장으로 꼽히는 페프 가르디올라 맨체스터 시티 감독은 훈련장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피자, 탄산음료, 심지어 과일 주스도 못 먹게 한다. 또 훈련장에서는 반드시 모든 선수가 함께 식사를 하게 한다. 선수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서로 소통하면서 생각을 공유하는
훈련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국제대회에 임하는 유럽의 국가대표 팀들도 마찬가지다. 훈련장이나 식사 미팅에 늦었다가 벌금을 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번 사건은 온 국민이 폭발적인 관심을 보인 것은 이미 사회 곳곳에서 비슷한 형태의 갈등과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기업에서도 이강희처럼 재능이 뛰어나지만 과도하게 자기 중심적인 인재들을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 것이냐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아무리 뛰어난 인재들을 끌어모아도 팀워크가 붕괴하면 축구든 기업이든 치열한 경쟁에서 성과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팀워크가 무너지면 이를 재건하는데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고 심지어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있다. 퍼커슨 퇴임 이후 팀워크가 흔들린 맨유가 지난 10년간 퍼거슨 감독 재임 27년에 비해 2배가 넘는 스카우트 비용을 쏟아부으며 특급 선수들을 데려왔지만 단 한 번도 리그 우승을 못한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자, 이렇게 이제 글을 썼는데, 물론 이제 이게 뭐 전체적으로 전부 맞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저는 한 8년간 정도 이제 군 생활을 했었는데 포항에서 그때는 팀 스피릿이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미군들이 이제 6.25 때 참전했던 미군이 아마 제일 먼저 그 지상군으로 참전했던 미군 25사단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미국에서 지상군이 우리나라로 오게 되면은 완전하게 안전하게 착륙하고 여기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그 내릴 때까지 안전이 보장돼야 된다. 그래서 해병 1사단에 일단은 미군들이 이제 투입을 하고 거기서 이제 훈련 시작해갖고 전개를 하고 마지막에 한 3, 4개월의 팀 스피릿 훈련이 끝나면은 마지막 포항에서 앞바다 영일만에서 영일만 상륙 이제 훈련을 하죠. 상륙 작전을 하죠. 그 과정인데 그때 이제 한 3, 4개월은 이런 언어의 어떤 통역이라든가 이걸 필요해서 미군들하고 같이 근무를 했었죠. 주로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상군으로 먼저 투입된 병력들이 대부분 많이 흑인들이 그때 많이 있었어요. 뭐 이제 그 친구들은 아마 미국 사회에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외국에 돌아다니면서 그 훈련하고 참여하는 게 굉장히 그 급여도 많이 수당도 많이 받고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게 팀 스피릿이죠. 그게 참 놀랬던 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항공단에 와가지고 정말 항법 장비를 설치를 하는데 한 8시간 정도면 설치를 다 해요. 항법 장비를. 그래서 이제 보통 비행기들이 한 공항의 항법 장비에서 쏟아내는 여러 가지 이제 신호라든가 또 서비스를 받고 이착륙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접근하는 여러 가지 그 장비라든가 통제라든가 관제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준비하는데 8시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 팀이 일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아마 또 우리 한국군하고 같이 이제 연합해서 훈련한 걸 팀 스피릿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축구에서는 그 여러 가지로 아주 뭐 방송이라든가 이제 유튜브라든가 또 언론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번에 이강인을 비롯한 그 젊은 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가. 그리고 이것은 짧은 시간 내에 정리되지 않는. 그리고 이제 그 보니까 뭐 대표팀에서 영구 방출, 그 다음에 이제 특혜를 받았던 병력 다시 이제 군대 보내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얘기를 거쳐가지고 이제 결정을 할 사항이고 저는 이걸 보면서 팀 스피릿은 축구 대표팀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40선거에서 각 당에서 지금 공천을 하고 있죠. 공천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한 팀으로 본다면은 그러면은 입법을 관장하는 국회라든가 행정기관의 정부라든가 그다음 사법기관이라든가 한 팀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제가 아침에
사무실에서 보면서 이제 젊은 애들이 출근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은 저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대한민국에서 살고 또 결혼하고 그래서 출산을 하고 그 2세들이 태어나고 이런 나라를 제대로 지키려면은 정부의 고위 당직자들,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사법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금 제대로 대한민국을 갖다가 지켜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젊은이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면은 그보다도 훨씬 더 첨예한 그리고 가장 강력한 공산국가인 러시아나 중국 그리고 북한을 갖다가 바로 대면하고 있는 휴전이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전쟁이 끝난 게 아니죠. 그걸 갖다 지탱하고 있는 게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 6.25 때 참전했던 연합사가 우리나라에 있고 그 연합사에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16개국은 언제든지 참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미군이 있다는 것은 미군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적이 쳐들어오면 미군은 자동으로 참전이 되는 거니까 이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견디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어설프고 덜 떨어지고 정신머리 없는 놈들이 지금도 뭐 정북을 얘기하고 친북을 얘기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평화를 지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위공직자나 입법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있으면 안 된다. 정말 원하면은 이 사람들 그냥 이북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정에 참여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노력들 열심히 이번에도 보니까 원전을 또 뭐 7조인가 8조인가 어디로 그 계약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이대한 일입니까? 이 반쪽짜리 대한민국에서 이 참 안보 위험에 시달리면서도 국가를 발전시킨 이 선배들 먼 앞날을 내다봤던 우리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대한민국을 재건시켜놨던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해갖고 먹여 살려놓으니까 이제 배가 부르니까 자식들은 전부 다 일본이나 미국으로 다 유학시켜놓고 그러면서도 미국 싫어하고 일본을 싫어한다는 말을 하면서 자기들은 지금 뭐 잘 살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상위층에 있는 점하고 있는 사람들 먹고 살만들 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취지에 자기가 맞지 않으면은 그 자리 내려놓고 성실하고 투철하게 국가를 위해서 충성할 사람들한테 그 자리를 양보하고 그냥 뭐 브로커를 하든지 무슨 사채업자를 하든지 이런 걸 먹고 사세요. 그 국회의원하고 뭐 대통령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은 정말 국가를 위해 충성하려는 사람들한테 맡겨야지. 양아치처럼 야바이꾼들처럼 하는 행태는 그런 행태를 하면서 그 고위직에 앉아가지고 국가가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반대 방향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이제 방송이라든가 그 다음에 언론이라든가 또 다시 말하지만은 국가의 고위 공직이라든가 국회라든가 사법기관에 이런 자리는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고 하겠지만은 제대로 자신을 파악하지 않고 제대로 보고 있지 않으면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국가에 손해가 가고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국민들한테 폐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부탁하겠는데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맞지 않으면 이번에 국회의원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국회의원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고 맞지 않으면 내려놓는 그런 멋있는 결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